PNS 코드 김영혁 원장입니다. 오늘 지금 수능 전 마지막 촬영 영상입니다. 오늘이. 오늘은 감히 올해 수능에서 어떤 문제들이 획기적으로 출제될 수 있을 건지 나름 한번 그 예측 문제들을 조금 소개를 수능 앞두고 직전에 한번 소개를 하고 어, 그래서 수능날 혹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수학 얘기가 올해 불과 한 10일 지나면 보게 되는 그 시험에서 만약에 이 내용들이 출제가 된다면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한 수험생 여러분들은 되게 아마 대박의 기회를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이 수능을 목전에 두고 과연 올해 물론 수험생들이 뭐 매일매일 만감들이 교차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불안해하지 마시고 어차피 11월 13일 날 보는 그 시험이 여러분들이 최근에 봤던 어떤 시험보다 가장 쉬운 시험을 그날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남은 시간 동안 행복하게 하루하루 그냥 정신없이 열심히 시간을 보내시면 그날 분명히 좋은 결과들을, 원하는 결과들을 손에 쥘 거라고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예전에 삼수를 해서 학교를 들어간 입장에서 어, 여러분들만큼 미리 3번이나 경험을 해봤습니다. 어떤 감정인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단 한 번도 시험을 앞두고 이렇게 불안해하거나 그랬던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불안해한다고 뭐 달라질 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 시간에 여전히 내 스스로가 부족한 약점이 뭔지를 매일매일 한 가지씩 한 가지씩 극복한다. 이 생각만 가지고 수능을 준비를 하시면 불안할 겨를도 어쩌면 불안해하는 것 자체도 사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 수능에서 분명히 나올 것 같은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저의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고, 이 생각들이 이미 출제되어 있는 수능에 스며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되게 아마 행복한 11월 13일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을 갖고 한번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강력하게 일단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내용은 뭐냐? 당연히, 자, 올해 구모의 21번 문제와 작년 구모의 21번, 네, 똑같이 나왔었던 요 두 개의 문제인데, 이 얘기는 뭐, 작년에 나왔었던 이 문제를 기점으로 해서 제가, 어, 이게 뭐 출제될 당시에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의 정체가 뭐지? 도대체 뭘 묻는 거야? 라는 그런 질문들 때문에 제 나름대로 대한민국에 없는 공식을 하나 만들어 둔 게 있는데 그 영상들은 앞서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올렸고 심지어 뭐 쇼츠로도 계속 소개를 하고 있는 건데 그 공교롭게 그게 올해 구모에 또 동일하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자, 2년 연속으로 출제가 되었다는 얘기는 당연히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꼭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 필수 개념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 수능 전에 이 공식을 꼭 외우고 수능장에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중심차분이라고 하는 중심차분법 공식 이야기인데, 이 공식을 제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 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타겟은 fx가
3차 함수 기준으로 타겟을 잡아서 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3차 함수 기준에서 공식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하고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3차 함수가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 여기에 뭐 x 빼기 h, x 플러스 h 두 점을 잡고 자, 두 점의 평균 변화율과 그 사이에 있는 두 점의 중점하고의 관계, 중점을 잡아서 중심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고 차분이라고 하는 게 변화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치 해석학 용어라고 했는데 자, 요 두 놈의 평균 변화율과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를 제가 공식으로 만들어 둔 게 있는데 지금은 그 공식 증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식은 앞선 영상들에서 줄기차게 증명을 했기 때문에 공식 소개만 할게요. 여기서는 자, 여기에서 x 플러스 h 프라임이 아니죠. 평균 변화율이니까 자, f의 x 빼기 h 2h 너가 중점에서의 미분 계수 f 프라임 x와 자, 여기에 최고창 계수를 문제에서 제시를 합니다. 이렇게 자, 여기에 오는 내용이 자, 요게 우리가 오차라고 하는 개념인데 여기에 오는 오차가 3차 함수는 정해져 있다. 그 정해져 있는 수치가 얼마만큼 정해져 있느냐? AH 제곱만큼 정해져 있다. 뭐 증명은 어렵진 않습니다. 쉽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들에서 세 가지 패턴으로 함수 전개에 의해서 아니면 수능형으로 증명을 하든지 아니면 본질적인 증명인 테일러 급수로 증명하든지 그 증명은 세 가지로 이미 증명해 놓은 게 있으니까 오늘은 뭐 분위기 자체가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분위기는 아니고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활용할 건가 활용에 초점을 맞추는 얘기라서 증명은 추가로 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당장 뭐 10일 뒤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냥 이런 공식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증명이 궁금한 친구들은 이미 앞선 영상에서 3차 함수의 중심 차분법 공식 증명에 대한 얘기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참조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 같은 관계 있는데 A가 누구냐? 여기에 3차항 계수 그리고 H라고 하는 게 뭐냐? 요 사이에 전체 간격의 절반 간격을 H라고 잡았습니다. 이렇게 요 간격이 H. 자, 요런 걸 우리가 오차,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절단 오차라고 하는 건데 자, 평균 변화율,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과 두 점의 중점에서의 미분계수 사이의 관계가 다음과 같은 관계에 놓여 있다. 3차 함수에 대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2차 함수는 우리가 알잖아요, 사실은. 2차 함수 같으면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다 알고 있는 뭐 이렇게 있을 때 자, 너하고 중점하고 연결했을 때 두 놈의 기울기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2차 함수 같으면 너하고 나하고 값이 동일하다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듯이 그걸 3차로 끌고 들어왔을 때는 너하고 중점에서의 미분계수가 동일하지는 않고 오차가 발생하는데 그 오차가 얼마만큼 발생하느냐? 자, 최고창 계수와 전체 간격의 절반의 제곱만큼의 오차가 발생한다라는 사실. 자, 요렇게 해서 자, 3차 함수의 중심 차분 공식은 우리가 자, 요렇게 확인이 돼서 나옵니다. 자, 이 사실을 가지고 그러면 올해 구모와 작년 구모가 어떤 식으로 풀려지는지 그냥 한번 뭐 기출 마지막으로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빠르게 한 번만 확인을 해볼게요. 자, 작년 9평 21번은 최고창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성립을 시켜줄 때 f'3을 물었다면 자, 올해 구모는 한번 보십시오. 똑같이 최고창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관계를 성립시켜 줄 때 f'10이 얼마입니까? 문제 패턴이 동일합니다. 차이가 나는 거는 그냥 정수냐 실수냐 요 차이점밖에 없고 마지막에 묻는 질문도 결국 그래서 하나로 정해지는 f'x를 구하십시다라고 준 게 동일한 패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담겨 있는 어떤 개념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풀어낼 거냐라고 한번 얘기를 하신다면 자, 핵심은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자, 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건지 그리고 요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건지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최고창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를 잡아놓고 이놈을 한번 정리를 해봐라 라고 했을 때 fx식을 뭐 x 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잡아서 뭐 여기다가 집어넣고 식을 정리해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시간이 한참 걸리겠죠. 그걸 식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자, 그렇게 하는 방식을 3차 함수 중심 참분 공식을 유도할 때 함수 전개라는 타이틀로 증명을 해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시간이 걸립니다. 무조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 얘를 다이렉트로 이 공식을 적용을 해서 다이렉트로 한번 쓰겠습니다. 두 점 x 이퀄 k와 x 이퀄 k 플러스 2에서의 평균 변화율인데 너는 정의되고 있는 k와 k 플러스 2의 중점을 기준으로 나타내라. 그럼 중점이 k 플러스 1이고 뒤에 절단 오차가 생기는데 그 오차가 최고창 계수와 이 전체 간격이 2인데 그 간격의 절반의 제곱만큼 차이가 난다. 이게 중심 참고 공식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관계가 이렇게 노출이 돼서 나오겠죠. 그러면 자, 여기 있는 1을 양쪽으로 넘겨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다음처럼 표현이 됩니다. f 프라임 k 플러스 1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넘어갈게요. 넘어가면 2k 빼기 9가 될 거고 여기는 4k 제곱 플러스 14k 빼기 1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한번 인지를 해본다면 얘는 k에 관한 2차 함수니까 뭐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 너는 k에 관한 1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결국은 이 직선보다 위쪽에 2차 함수보다 아래쪽에 결국은 이 프라임 값이 여기에 그려지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요 부분에 프라임 k 플러스 1 값이 그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k가 정수라고 주기는 했는데 모든 정수니까 얘를 뭐 실수라고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해도 나쁠 건 없습니다. 결국 그러면 어떻게 되는 일이냐 하면은 자, 여기에 그려지고 여기에 그려져라. 그럼 얘가 그려내는 궤도가 물론 점으로 지키는 순서상이겠죠. 정수니까. 그 순서상 라인을 따라가면 이런 식으로 통과해서 갈 건데 여기가 비게 됩니다. 분명히 얘가 그려지는 공간이 빗금친 이 공간인데 여기가 뻥 비게 되는데 그럼 결국 그걸 커버를 하기 위해서 준 게 정수라는 말로 커버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실수가 아니라. 왜냐? 자, 여기의 경계점과 여기의 경계점은 분명히 구해보면 연속하는 정수여서 여기는 이 라인들이 통과해서 가더라도 정수값을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통과하는 걸 허용하겠다는 얘기거든요. 평가원에서 준 게.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다. 자, 너하고 2K 빼기 9가 만나는 교점이 과연 정수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넘어가서 12K에 플러스 8하고 이렇게 방정식을 풀면 되잖아요. 그죠? K제곱 더하기 3K 플러스 2는 제로니까 K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는 K 값이 마이너스 2고 여기는 K 값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너가 연속하는 정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놈 그래프를 우리가 마치 2차 함수처럼 그려나간다. 그러면 이 영역의 경계점은 반드시 통과를 하면서 이 영역에 그려지려면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뭔가 그려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빗금친 영역이 아닌 이 부분이 나와도 상관이 없는 이유가 여기는 해당되는 정수값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 구조가. 자, 그러면 이걸로 f'x를 완성을 한번 해봅시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결국 여기 있는 f'k 플러스 1이 경계점인 요 점을 지나고 요 점을 지나야 된다라는 게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상황을 우리가 그대로 노출해서 여기서 한번 써보면은 자, f'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그냥 2차 함수라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자, 너하고 직선 2k 빼기 9라고 하는 놈이 만나고 있는 교점에 k 값이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되는데 자, 엄밀하게 치면 이렇게 정리된 식이 결국은 뭐냐? 2차 방정식이 되는 거거든요. 2차 방정식의 근이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그걸로 f'x를 완성을 해 보십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완성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그냥 한 번만 더 갈게요. 자, 요 상황을 f' 그냥 뭐 x로 고쳐서 쓰겠습니다. 그냥 f' x 여기서 만족되는 x가
단지 정수근이 나왔을 뿐인데 이렇게 써봐야 어차피 2차 방정식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일부러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는 이유는, 자, 기본적으로 올해 평가원 출제진들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의 뭐 평행이동, 대칭이동, 닮음, 변환, 뭐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접목을 시킬 것 같아서, 자, 그런 것 때문에 미리 한번 예를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 예를 가지고 요렇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시켜줘라. 요걸 그냥 X 플러스 1이라고 본다면은, 자, 여기를 F'X라고 고쳤었다는 얘기는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해라. 이런 얘기니까. 그럼 근들을 그대로 1만큼 평행이동한 근들을 그대로 노출해 쓰면 되니까. 그래서 우변도 대신에 평행이동하면은 바뀌어져야 되겠죠. 자, X 빼기 1 빼기 9라고 이렇게 바꿔 쓰면 됩니다. 그럼 이걸 만족하는 X 값도 우리가 얘가 아니라 고쳐 써야 되겠죠. 평행이동에 의해서. 그럼 너를 만족하는 X 값은 마이너스 1과 0이야 해서, 자, 요걸로 이제 F'X를 완성을 하시면 됩니다. F'X가 fx가 최고참 계수가 1이니까는 최고참 계수가 3인데 요식 기준으로 정리하면 2x 빼기 11이라고 정리되는데, 이 직선하고 만나는 교점 x좌표가 마이너스 1과 0이니까 x 플러스 1이라고 해서 프라임 x를 완성을 하면 되고, 최종적으로 x 자리에 3을 대입해서 이 값을 구하면 되겠죠. 3, 4, 12, 36에다가 여기는 6 빼기 11에서 빼기 5 해서 너는 31이라고 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재작년에 나왔던 작년에 나왔던 구모 21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작되는 스타트 단계에서, 자, 너는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놈과 같다라는 걸로 스타트를 끊고 이렇게 쭉 풀어주시면 전혀 불편한 거 없이 막힌 거 없이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럼 구모의 21번 어땠냐? 거의 흡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의 흡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시작되는 스타트가 뭐냐? 그럼 너는 네가 최고참 계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줬으니까 너는 누굽니까? 라고 동일하게 스타트를 끊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 너는 평균 변화율인데 0과 2x의 중점인 x를 기준으로 너를 정의를 하면 F'X에 플러스 오차가 생기는데, 그 오차가 최고참 계수 1에다가 이 간격의 절반이 x니까 너를 제곱한 x제곱과 같다. 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두 문제가. 근데 이 다름이 없는 두 문제를 연거푸 구모에서 21번 번호대에다가 연속 2년 동안 배치를 시켰다. 뭐 2년 동안 썼기 때문에 수능에 안 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자세는 그렇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죠? 2년 연거푸으로 봤을 때는 분명한 이유들이 있을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자, 한 번 나오고 말았다면 그럼 뭐 묻힐 수도 있겠지만 2년 연거푸 나왔다는 얘기는 학생들 준비를 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게, 그게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시작되는 게 똑같습니다. 문제 구조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그 다음 풀어나가는 거는, 이건 잠깐 지워도 되겠죠? 공간 때문에. 풀어나가는 거는 뭐 흡사하게 똑같이 갑니다. 자, 연립부등식을 풀어라 이런 얘기잖아요. 이쪽으로 풀고 이쪽으로 풀고. 그래서 프라임 x를 가운데 둬서 정리를 한번 해봐라. 그럼 왼쪽 편 이렇게 연립해서 풀면 x제곱 날아가는 거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네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정리하면 F'X가 마이너스 4 이상 하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우측편을 정리를 하시면 네가 넘어가면 되니까 너는 x 4제곱 빼기 x제곱이다 해서, 자, 비슷한 구조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작년 문제랑. 그러면 얘는 그래프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프라임 x가 4차 함수 있잖아요. 그죠? 4차 함수, 이렇게 생긴 4차 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긴 4차 함수보다는 아래쪽에 그려지시고, 이 아래쪽에 마이너스 4가 있거든요. 이렇게. 자, 이 아래쪽에 마이너스 4보다는 위쪽에 그려져야 되니까 프라임 x가 그려져야 되는 공간이 여기에 이렇게 놓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프라임 x 너를 찾아라. 근데 이 경계선에 있는 너가 y축 대칭이고 상수함수가 떠받들고 있고, 그럼 분명히 프라임 x도 원점 대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이 관계를 만족할 거니까 빗금친 영역에 그려지려면 네가 Y축 대칭이니까 너도 Y축 대칭해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거든, 프라임 X가. 그럼 이것만 해도 뭐 사실 프라임 X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너는 최고창 계수가 3이고 네가 1이니까 3이고 원점 대칭이니까 너는 3X 제곱 플러스 뭐 상수 붙는데 그 상수가 당연히 이 아래쪽 경계인 마이너스 4가 될 수밖에 없겠죠. 구조적으로 그럴 겁니다. 그럼 네가 왜 마이너스 4가 될 수밖에 없냐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정밀하게 가서 풀어본다면은 뭐 이런 얘기겠죠. 사실 프라임 X가 당연히 너는 이 Y축에 관해서 대칭인 거는 이 그래프 구조상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3X 제곱 플러스 A다 해서 A가 진짜 마이너스 4인 걸 확인해 봐라 그러면 첫 번째, 일단 이놈이 마이너스 4보다는 위에 그려져야 되니까 여기서 A가 마이너스 4 이상이라고 하나 관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두 번째, 너를 여기다가 투입시켜서 이 우측편의 부등식을 한번 풀어봐라 라고 주면 찾아야 되는 주인공 A를 남기시고, 자, 나머지 3X 제곱을 넘기잖아요. 그죠? X 4제곱 빼기 4X 제곱 이렇게 넘어가잖아. 넘어가서 그럼 여기에 있는 4차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 너는 Y축 대칭인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고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자, 대칭이니까 너 비율이 1대 루트이니까 여기가 루트 2고 그 루트 2를 여기다 빵 집어넣고 계산을 해보면 여기에 맞닿아 있는 최소값이 네가 마이너스 4라고 이렇게 읽혀집니다. 그러면 A가 너보다 아래쪽에 그려져야 되니까 요 부등식 입장에서는 A가 이런데 그려져야 되니까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너도 만족하고 동시에 너도 만족하는 A는 누굽니까? 그러면 A는 마이너스 4 하나만 존재하게 되니까 당연히 프라임 X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어서 너의 값을 계산을 해서 296이다 하고 나왔던 게, 자, 올해 부모의 21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두 문제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놓고 비교를 해보시면 정확하게 같은 문제라고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똑같은 문제를 연거푸 냈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느낌으로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올해 수능에서. 자, 그랬을 때, 자, 여러분 진짜 이 공식을 꼭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서 이 문제에 시작되는 이 단계들을 빨리빨리 조금 확인을 해 주시면 아마 되게 순조롭게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물론 이게 선생님 4차로 나오면 어떡합니까? 자, 그럴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데 뭐 4차로 나오면 어떡하는지 그거는 마지막 마무리할 때 선생님이 잠깐 혹시라도 4차라면 다음처럼 하면 됩니다 정도에서 한번 얘기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차피 이 하나의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중간에 자르지 않고 좀 길더라도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걸 좀 양해를 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문제가 거의 흡사하다는 거 우리가 조금 시각적으로 확인을 하셨을 것 같고, 자, 여기에 살짝 아마 뭐 실무들을 쭉 풀다 보면 아니면은 엔제들을 풀다 보면 약간 이런 문제들하고 비슷한 문제들을 좀 본 적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자, 이제 구모에서 물었던 2년 연속으로 물었던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부등식 형태로 다 줬습니다. 부등식 형태로 줬는데 이 중심 차분법 이야기를 만약에 방정식 형태로 만약에 준다면 한번 선생님이 대충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똑같이 그냥 최고창 계수는 1이라고 할게요. 1인 3차함수 fx. 자, 방정식 다음을 만족을 해라. 뭐 f에 x 플러스 4가 fx 플러스 8이다. 자, 이걸 만족하는 x 실건이 0하고 a야. 뭐 나 조건에서 f의 x 플러스 2가 뭐 fx 더하기 16일 때 이걸 만족하는 x 값이 0하고 b야. 자, 이렇게 주시고, 자, 문제가 만약에 이런 걸 물었습니다. 그냥 f7 빼기 f의
A 플러스 B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자,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있다가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학생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fx를 다 잡아서 뭐 x 세제곱 더하기 뭐 px 제곱 더하기 qx 플러스 r이라고 해서 이 식들을 정리 그렇게 하면 자, 뭔가 식이 하나 나오고 뭔가 식이 하나 나와서 그걸 양쪽으로 뭔가 근들을 대입해서 만약에 진행을 한다? 아, 그럼 진짜 많이 꼬입니다. 연립방정식을 풀듯이 가야 되는 거고. 아니면 자, 이 상황들을 그림으로 옮겨서 우리가 한번 관찰을 해봅시다 라고 했을 때도 아, 그 그림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생겨 있는 애들이 전부 다 뭐냐? 중심차분법 방정식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자, 가조건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1번이라고 할게요. 자, 네가 넘어가서 f의 x 플러스 4 빼기 fx 자, 너 나누기 4를 주면 여기가 2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키워드가 이겁니다. 자, 3차 함수에서 너라고 하는 놈은 이 공식에 의해서 단번에 바꿀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너 둘의 중점이 누굽니까? 했을 때, 자, 중점이 x 플러스 2잖아요, 그죠? 너하고 오차가 생기는데 그 오차가 최고차계수 1에다가 요 간격의 절반만큼 오차가 생긴다. 그거의 제곱만큼. 그래서 4가 2다. 이렇게 읽혀지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f'의 x 플러스 2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자, 이걸 만족하는 x 값이 0하고 a가 있어. 이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 너는 뭡니까? 라고 했을 때 2차 방정식밖에 안 됩니다.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0과 a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번에 빨리 식들이 빠르게 전개가 되고 정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마찬가지겠죠, 패턴이. 자, 너는 넘어가서 f의 x 플러스 2가 빼기 fx고 여기다 나누기 2를 주시면 자, 여기는 8하고 남을 거고 자, 너를 빨리 고치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너는 중점이 f'의 x 플러스 1 자, 오차가 최고차계수 1에다가 너 간격 절반 제곱해봐야 1밖에 안 되니까 다음처럼 읽혀지니까 그럼 따라서 f'의 x 플러스 1이 7이 되는 x 값이 0과 b다라고 지금 준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상황을 가지고 F7하고 뭐 너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주면 자, 여기서 우리가 잠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요 2차 방정식과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을 식으로 옮기는데 자, 여기는 f'x 플러스 2야 너는 f'x 플러스 1이야 이러면 관찰이 불편하니까 너를 일제히 다 f'x라고 고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네가 f'x고 너는 최고차계수가 3이야 이렇게 한꺼번에 고치는 겁니다. 평행이동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서 자, 이 상황을 x축 방향으로 우리가 이만큼을 옮겨주면 됩니다. 이만큼 옮기면 얘는 어차피 상수함수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2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 만족되는 x 값이 이만큼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옮겨주시면은 너가 2야. 여기가 뭐 a 플러스 2야. 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얘도 f'x로 고쳐주면 이 위쪽에 7이 있겠죠. 이렇게. 위쪽에 7이 있어. 자, 그럼 7이면은 자, x축으로 1만큼 표현하니까 너는 x좌표가 1이야. 그럼 여기가 x좌표가 1하고 하나 찍힐 거고, 그죠? 여기가 뭐 b 플러스 1이야. 이런 식으로 찍힐 겁니다. 그럼 뭐 문제에서 알아서 뭐 ab가 2보다 크든지 1보다 크든지 이 조건들을 우리한테 부여를 할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뭔가 프라임 x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럼 이걸 가지고 뭔가 프라임 x를 완성을 해 봐라라고 준다면 결국 AB 값을 구해야지 너를 읽을 수 있는 건데 AB 값을 구하려면 어차피 너는 대칭축이 하나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대칭축이 필요하고 요 사이의 길이가 결국은 7 빼기 2니까 요 사이 길이가 9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최고참 계수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관여하는 거는 이 함수의 폭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 길이가 p 빼기 1이고 요 길이가 p 빼기 2니까 그러면 폭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차함수 이런 거잖아요. 그죠? 폭이. 자, 여기에 만약에 대칭축 기준으로 K가 있어. 그럼 이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수평거리, 수직거리 사이의 관계니까 너는 절대값 A의 K제곱. 이게
폭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A는 누굽니까? 했을 때 너는 이차항의 개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런 애들이 자, 이차함수의 폭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폭에 대한 개념을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빠르게. 자, 폭에 대한 개념을 쓰시면 최고차항 개수 3이잖아요, 그죠? 절대값 A 하고 나오는 거니까 3은 공통으로 묶어내시고 이 길이 제곱, P 빼기 1의 제곱. 자, 이걸 계산한 게 요 지점에서 요 지점까지 요 길이를 의미하는 거고, 자, 거기다가 빼기 P 빼기 2의 제곱, 요렇게 주시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주시면은 3하고 만나서 요 길이를 의미하니까 2를 빼면 너가 9하고 같다 해서 대칭축 P 값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3은 약분하고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한 번은 빼면 너는 1이고 한 번은 더하면 2P 빼기 3이 약분해서 3이다 해서 P가 3하고 이렇게 읽혀집니다. 그래서 네가 3이니까 네가 대칭축이 3이니까 그럼 A는 도대체 얼마입니까? B는 얼마입니까? 읽을 수 있잖아요. 이 사이드 값이 2니까. 그럼 너는 합이 6이 돼야 되니까 너는 4니까 여기서 A는 2하고 나오는 거고. 괜찮죠? 그럼 B는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너는 사이드 값이 1이니까 너는 4가 되려면 3이니까 B 값을 우리가 읽어줘라. 6, 5, B는 4하고 이렇게 읽혀지겠죠. 그럼 그렇게 해서 프라임 X가 결국 완성이 되는 구조입니다. 프라임 X가 완성돼서 결국 저 문제가 요구하는 F7 빼기 자 F의 6의 값을 구해봐라 라고 주면 너는 이제 해석을 할 때 6부터 7까지 이 AB 값을 집어넣어서 프라임 X를 완성할 수 있으니까 프라임 X를 따라서 적분하면 자, 이 값이 얼마인지 읽혀진다. 뭐 이런 구조입니다. 이게 중심 차분을 이용한 방정식 문제인 거거든요. 물론 뭐 이게 이런 애들을 마지막에 계산할 때는 6, 7로 하는 게 아니라 너를 0, 1로 평행 이동을 해서 다음처럼 식을 만들어서 계산하면 그 계산 과정이 빨리빨리 이루어지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뭐 실무나 엔제에서 만나봤을 법한 어떤 대표적인 방정식에 관련된 중심 차분법 문제를 선생님이 그냥 한번 예시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뭐 혹시나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중심 차분법 이야기가 만약에 부등식이 아니라 2번 연짝 부등식으로 나왔는데 한 번 정도 방정식으로 만약에 나온다면 그 느낌이 약간 이런 느낌 정도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 이미 2년 연거푸 나왔던 중심 차분에 대한 부등식이 거의 흡사하게 그냥 중심 차분법 공식만 쓰면 그냥 술술 풀릴 수 있는 그 정도 난이도에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 난이도에서 급격한 변화가 생길 수는 없지 않을까. 그러면 부등식에서 좀 더 불편하게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간다고 치면 이러한 약간 방정식 느낌으로 출제하는 정도에서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명히 나옵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13일 날 분명히 나오니까 자 진짜 공식으로 인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 절대 지금은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선생님 혹시 4차로 물어보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자 요건 선생님이 그냥 예시로 든 거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만약에 4차 함수 이야기를 줬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가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중심 차분법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냥 참고만. 자, 예를 들어서 어떤 4차 함수가 있습니다. 4차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 뭐 x 빼기 h가 있고 x 플러스 h가 있고 자, 이 두 점의 평균 변화율을 정의를 했고 자, 너하고의 중점 x의 미분계수하고 너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합니까? 라고 한다면 자,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 2h f의 x 플러스 h 자, f의 x 빼기 h 너하고 프라임 x하고의 관계들을 한번 찾아본다면 너는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될까요? 라고 했을 때 그 정의되는 식은 자, 이게 이 사참수의 도함수를 우리가 gx라고 잠깐만 잡을게요. 프라임 x 너를 gx라고 한번 잡겠습니다. 그럼 편의상 자, 너의 뭐 ax 4제곱 bx 3제곱 뭐 cx 제곱
dx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제시되었다고 할게요. 그럼 너는 최고창 계수가 4a의 x 세제곱 이렇게 진행이 돼서 갈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 결국은 이 이야기를 써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스타트는, 그래서, 자, 얘 입장에서는 너는 3차 함수니까 3차 함수 입장에서 2h분의 g의 뭐 x 플러스 h, g의 x 빼기 h, 자, 너를 써봐라. 그러면 너는 중점에서의 미분 계수와 오차가 생기는데 그 오차가 다음 같은 관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A가 최고창 계수, 여기는 최고창 계수가 4A니까 4A 주시고 이렇게 이 간격의 절반의 제곱 H 제곱을 줘서 자, 이렇게 우리가 논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걸 가지고 그러면 얘네들을 이끌어내려면 그 다음 과정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답변 적분을 하시면 됩니다. 적분을. 너 적분하면 2H분의 너는 다시 F 이야기로 다 돌아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너는 적분하면은 GX가 되는데 그게 누구냐? F'X로 돌아가고 너는 적분하면 누구니? 4A의 H제곱의 X가 되고 적분상수 K가 이렇게 생기겠죠. 그래서 자 3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차가 확정돼 있지만 4차는 이렇게 해서 뒤쪽이 1차식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극히 희박할 거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이유거든요. 물론 이걸 한번 적분 상수까지 한번 완성해 봐라. 그 완성은 그냥 X 자리에 0 넣고 확인하면 됩니다. 0 넣으면 네가 2H분의 1에 FH 빼기 F 마이너스 H인데 FH, F 마이너스 H는 어차피 짝수 항들에 대해서는 다 0으로 갈 거니까 홀수 항들의 값만 2배에서 정의되면 되니까 2B에 H 세제곱하고 2B에 H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도 X자리에 0 넣으면 F' 제로잖아요. F' 제로는 항상 그 1차항 계수에 붙어 있는 너의 값이니까 B 플러스 여기는 0 넣으면 날아가고 K가 나오거든요. 그럼 넌 전개하면은 너가 D니까 D는 날아가서 그 K 값은 앞쪽에 붙어 있는 BH 제곱만 남습니다. 이렇게 BH 제곱만 이렇게 남으니까. 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정의할 수 있는데 그럼 여기에 생기는 이 X를 도대체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하면 이 X를 완성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조건들을 또 부여해서 그렇게 가기 때문에 4차는 절대 나오기가 힘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뭐 혹시라도 선생님 3차가 아니라 4차로 확장이 되면 혹시라도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선생님이 4차가 나왔다면 자 다음처럼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라고 그냥 혹시 몰라서 가이드를 한번 제시를 해 드리고 싶네요. 그냥 자 분명히 나오는데 얘가 나올 겁니다. 분명히 얘가 나올 거고 그게 부등식으로 나올 건지 방정식으로 나올 건지 이런 것만 차이가 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 공식을 쓰는 겁니다. 그냥 자신 있게 이 공식으로 스타트를 끊으면 뭐 이게 21번이 될 수도 있고 뭐 21번일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제 느낌상은 21번 뭔가 난이도를 좀 더 낮추면 갑자기 20번으로 갈 수 있을 거는 같고 22번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22번으로 가려면 얘는 뭔가 방정식의 패턴으로 가져야 22번 쪽으로 갈 것 같거든요. 근데 올해 22번은 예약이 돼 있잖아요. 지수로그 함수가 나올 거라고 예약이 돼 있기 때문에 제 느낌상은 여전히 21번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 평가원 시험 봐서 알겠지만 21번이 결코 녹록지 않았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랬을 때 자, 중심 차분법 공식이라고 하는 걸 알면 너무나 쉽게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 공식 진짜 선생님이 나름 되게 자부심을 갖고 만든 공식이거든요. 대한민국의 이 공식 저 하나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공식이니까. 근데 이게 놀라운 사실이 선생님이 현장에 수업하는 게 대구거든요. 중심 차분법 공식이라고 하는 이 공식 이름도 그냥 제가 만든 공식인데 한 언제였지? 한 3주 전에
어떤 학생들이 길거리 지나가는데, 이건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제 제자아이가 들었는데, 길거리 지나가는데 학생들이 수험생인가 봐요.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뭐 이번에 구모의 21번 막 얘기하는데, 그중에 어떤 학생이 야, 그거 내가 유튜브 봤는데 중심 참법 공식 쓰니까 그냥 나오던데,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전달을 해준 게 불과 한 3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새삼 뭐 그게 하나의 예시일 뿐이지만 나름 그 얘기 듣고 그냥 작게나마 좀 보람을 느꼈던 기억이 좀 있네요, 저한테. 근데 이 보람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11월 13일 날도 이게 그냥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이 그 친구들이 그냥 이 중심참법 공식 하나로 너무나 쉽게 어떤 중킬러 문제를 풀었습니다, 선생님. 이런 댓글이 저희 채널에 좀 달렸으면 되게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 공식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 절대 수능 불안해하지 마시고 행복하게 그냥 속된 얘기로 닥치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습니다. 불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중심참법 공식과 함께라면 그 불안은 다 해소가 될 거라고 감히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제가 조금 있다가 역함수 얘기를 가지고 잠시 다시 한번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정리를 하시고 꼭 정리하십시오. 잠시 쉬었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